네, 안녕하세요. 백성컴퓨터입니다. 자, 오늘은 삼성 노트북 한 종류를 가지고 일반 하드에서 SSD로 변경하는 방법, SSD 교체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우선 삼성 노트북을 이렇게 보시면 보통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뒷면이거든요. 노트북 뒷면입니다. 자, 한 종류는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하드디스크가 이곳을 열면은 하드디스크를 볼 수 있는 구조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이 뒷면을 전부 다 열어야 볼 수 있는 구조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오늘은 조금 쉬운 쪽으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델이 좀 더 오래된 모델입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는 2013년 5월에 공장에서 출하된 NT300 시리즈 모델입니다. 자, 아마도 지금 이런 모델을 많이 사용하고 계실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자, 2013년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아주 연식은 물론 10년 정도 지났지만 못 쓸 정도 그 정도의 그런 사양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i5 3세대인데요. i5 3세대라고 하면은 자, 우리가 보통 매년 i5는 삼성, LG 이런 제품들이 대략 100만 원 초중반대를 합니다. 아마 2013년도라면은 아마도 150에서 180만 원 정도는 했을 거라고 보여요. 자, 매년 출시되는 i5는 i3가 우리가 보통 사무용으로 쓰는데 i5는 그 이상 좀 고급형에 속합니다. 물론 요즘에는 너무 부품들이 잘 나오기 때문에 i7, 9 뭐 이렇게 가지만 물론 노트북에는 i7이 좀 이제 아주 고사양에 속하지만요. 지금 이런 시리즈라면은 윈도우 7에서 일반 하드디스크가 달려가지고 그대로 쓰시다가 윈도우 8을 쓰신다든가 하는 데까지는 그럭저럭 쓰셨을 거예요. 그런데 윈도우 10으로 업그레이드를 하셨다든가 아니면 직접 윈도우 10을 설치를 하셨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예전에 윈도우 7에서 쓰셨을 때보다 훨씬 느려가지고 너무 답답해가지고 쓸 수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전원을 키면 윈도우의 바탕화면까지 올라오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바탕화면에 들어가서도 한참을 기다려야 내가 클릭하는 게 그게 실행이 되고 그런 단계로 들어서게 됩니다. 자, 그거는 노트북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윈도우 10이라는 환경이 일명 백그라운드 프로세서라 해서 이 예전에는 윈도우 7이나 이런 때에서는 직접 내가 클릭을 해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실행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두세 개 정도의 백그라운드 프로세스가 실행이 언제나 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지금은 한 30개, 40개 정도의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들이 일을 안 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일을 하게 됩니다. 뭐 업데이트가 됐든 뭐 이것저것 여러 가지가 되는데 그런 프로그램들이 어느 순간에 구동을 하게 되면 CPU, 램, 하드 이런 자원들을 모두 활용을 하게 되는데 특히 문제가 되는 곳이 하드디스크입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 하드디스크 2.5인치 그 일반 하드디스크는 속도가 우리 자동차로 비유를 간단하게 한다면 속도가 60km 정도의 속도입니다. 그런데 윈도우 10에서는 무난하게 쓰려면 그보다 두세 배 이상의 속도가인 뭐 120, 150 정도가 돼야만이 그래도 무난하게 쓸 수가 있는데 60km 정도밖에 안 되는 속도로 하드디스크가 있고 쓰고 하다 보니 당연히 데이터 처리 속도가 늦어지게 되는 겁니다. 제가 간단한 예로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들어드린 건데요. 자,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게 SSD입니다. 지금 삼성 제품이고요.
500기가짜리 860 에보라는 요 SSD인데, 자, SSD는 아까 그 속도적인 측면에서 비유를 해드리자면 일반 하드디스크가 60kg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 이게 최소한 3배, 4배 그 이상 속도가 됩니다. 그러면 윈도우 10을 무난하게 돌리기 위한 그 속도 그 이상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윈도우 10에서는 SSD를 장착을 해야만이 제대로 쓰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SSD로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나사가 하나 있습니다. 나사를 빼시고 그 나머지는 나사가 없습니다. 보통 밑에 쪽으로 힘을 이렇게 가해서 밀어주시면 빠지게 됩니다. 자, 여기 보이시는 것이 여기가 하드디스크가 들어있는 공간이고요. 여기는 램이 있습니다. 램이 들어가는 슬롯입니다. 하드디스크를 분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하드 가이드를 빼내기 위해서 귀퉁이에 있는 나사들을 먼저 풀어주겠습니다. 참고로 노트북에 있는 이 나사들은 사이즈들이 다 작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명 시계 드라이버라고 하죠. 시계 드라이버. 이런 걸 하나 준비를 해줘서 사용하시면 상당히 간편합니다. 자, 이렇게 하드 가이드에 있는 나사 4개를 풀었으면 하드디스크를 마찬가지로 여기가 지금 그 사타 단자 결합되어 있는 것이죠. 이거를 밑으로 이렇게 밑으로 내리시면 여기 금핀이 보이시죠? 이게 사타 단자입니다. 이렇게 조심해서 분리해내시고 여기 보시면 여기가 사타 단자입니다. 요 작은 칸, 큰 칸 여기에 맞게끔 장착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여기 보시고 잘 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 영상을 보실 필요도 없는데 처음 하시거나 아니면 헷갈리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는 좀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든지 분해를 하거나 조립을 하실 때 사진을 찍어 두시면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좀 헷갈릴 때 사진을 꺼내서 보시면 더 좋습니다. 물론 동영상이면 더 좋고요. 자, 요 모양대로 나중에 SSD도 이런 식으로 핀이 요 경계선이 있는 핀 우측은 보이는 우측은 핀이 좁죠. 이게 이쪽이 넓습니다. 그러면 이 하드디스크를 빼고 이 SSD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달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뒤집어 볼게요. 삼성이라는 요 로고가 보이게끔 달아주면 장착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나사를 풀어서 자, 나사가 하나, 둘, 셋, 4개. 일반 하드디스크는 자, 보시면 이 안에 우리가 그 모터로 이 회전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레코드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레코드판이 이렇게 회전이 하고 그 다음에 그 있기 위해서 헤더가 이렇게 가서 움직이면서 뭐 노래가 나온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죠. 하드디스크 역시 똑같은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안에서 회전하기 때문에 장착이 똑바로 딱 잡아줘야 이 판이 흔들리거나 하는 부분이 없어서 헤더에 기지가 안 생깁니다. 그래서 일반 하드디스크를 장착할 때는 최대한 4곳 모두에
나사를 체결해 주셔서 꽉 고정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SSD는 그런 모터 방식이 아닙니다. 그냥 칩셋입니다. 그냥 우리 메모리 칩셋 같은 경우 USB라고 보시면 되겠죠. 대충 그 안에 USB 안에도 똑같은 형태의 칩셋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는 SSD를 고정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나사가 조금 커서 시계 드라이버로는 조금 불편하네요. 이 큰 나사를 체결할 때는 드라이버를 조금 굵은 거로 써서 이렇게 두 곳 정도, 특히 여기 SATA 접점이 있는 두 곳만 해주셔도 단단합니다. 단단하고 회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지금 여기 시계 드라이버에는 이렇게 자석을 붙여놨습니다. 이 자석을 붙인 이유는 이 나사나 이런 걸 작업을 할 때 나사가 떨어져서 다른 곳으로 이제 분실되는 염려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안에 노트북이라든가 PC 안에 나사가 떨어져서 나중에 찾지 못해 버리면 내부에서 있다가 쇼트가 생겨서 제품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자석을 붙여 가지고 나사를 분실하는 걸 방지하고 이렇게 붙여서 쓸 때도 좋습니다. 자, 이제는 장착을 해 보겠습니다. 장착하실 때는 마찬가지 뭐든지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하우징 있는 하우징 하드 케이스 하드 요 가이드의 쪽 귀퉁이를 잘 맞추셔서 무난하게 사타 단자도 맞추시고 그리고 이쪽에서 살짝 힘을 가해서 살짝 밀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완벽하게 딱 잘 붙어 있습니다. 이제 하드 가이드 쪽 나사를 네 군데 체결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SSD로 교체를 끝냈습니다. 자, 참고로 이쪽에 보이시는 게 지금 램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SK 하이닉스 4기가짜리가 하나가 지금 들어있는데요. 슬롯이 한 개가 더 있어서 램을 더 하나 장착을 하시고 싶다 그러시면은 여기에다가 요 홈에 맞추셔서 빼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뭐든지 이런 홈이 기준이 있습니다. 요 홈에 맞추셔서 이렇게 넣으시고 여기 왼쪽 오른쪽에도 홈이 있는 곳이 있죠. 이곳이 완전히 이렇게 걸쇠가 딱 잡아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걸 뺄 때는 요 걸쇠를 바깥쪽으로 여기도 바깥쪽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튕겨 올라옵니다. 그런데 여기 램 쪽 기판에는 영향을 안 받게 해주십시오. 여기 작은 소자들의 그 납땜이나 아니면 작은 소자들이 있기 때문에 부품의 손상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마무리를 지으려면 이 뚜껑을 조립을 하면 됩니다. 놓고 아까는 밑으로 빼서 열었으니까 반대로 위로 올려서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사를 이렇게 닫아주시면 SSD 교체가 다 끝났습니다. 그럼 이 이후에는 USB로 윈도우를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하시면 상당히 빠르게 사용을 하실 수 있고 직접 이 작업을 하신다고 하면 아마 요즘 SSD 가격이 뭐 그렇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
정말 저렴한 가격으로 새 노트북 못지않은 그 정도의 빠른 속도로 빠른 어떤 성능을 발휘하는 그런 노트북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말 경제적으로도 정말 이렇게 아주 절약도 많이 되고요. 만족감은 훨씬 높으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반 하드 장착이 되어서 속도가 느려진 노트북을 SSD로 교체를 해서 빠르게 사용할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SSD 교체 방법에 대해서 제가 좀 도와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영상을 준비해 드리고요. 오늘도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도와주시고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